안녕하세요, 대소중학교 친구들. 오늘도 미술 수업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주의까지 학습을 했어요. 사실주의의 쿠르베와 도미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실주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실에 대한 거, 현실에 대한 주제를 사실적인 기법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사실주의의 특징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사실주의 이후에 미술인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를 배울 거예요. 오늘 학습하는 내용이 인상주의, 신인상주의인데 여기까지가 우리의 시험 범위가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미술사조에 대해서 다 한 번씩 설명을 한 뒤에 우리가 등교회에서 만나면 그때 수행평가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은 인상주의에 대해서 학습해 볼게요. 자, 인상주의. 우리가 사실주의는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술에서 시대가 변하면서 미술의 주제나 미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변화되어요. 산업혁명이라는 그 많은 기계의 활성화로 공장이 발전해서 재산을, 소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노동자 계층은 노동력을 착취당해서 빈익부와 부익부가 극명해지는 이런 세태를 도미에는 비판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쿠르베는 이전의 미술들이 다 천사, 그리고 역사 속의 신화들,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꾸며낸 가설들을 표현했으면 자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장례식의 모습이라든지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리겠다 하고 등장을 했어요. 미술의 변화는, 미술에서 그려지는 주제나 소재의 변화는 시대와 연관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인상주의는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그림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되었는지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상주의는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주의 후에 등장한 미술이에요. 그런데 이때에는 사진기라는 게 등장하게 되었어요. 미술에서 사진기라는 게 등장을 한다는 건 우리가 더는 미술가가, 화가가 더 이상은 사실적인 초상화나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요. 그렇게 더 자세하게 표현될 수 있는 사진기가 있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그림을 의뢰하고 구입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들은 자기가 사진기가 없을 때는 굉장히 사실적인 그림으로 그림을 판매하고 그리고 부를 누리고 그러한 직업적인 의미의 화가를 할 수 있었지만 사진기가 등장하면서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미술이 등장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튜브 물감이 발명되었어요. 튜브 물감은 우리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물감, 사용하고 있는 물감이에요. 짜 쓰는 거, 팔레트에 짜 쓰는 물감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물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업실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작업실에만 있으니까 모델이 있었어야 했어요. 인물을 그리는 모델이 항상 옆에 있어야 되고 정물화와 같이 사과, 과일, 항아리, 이러한 그릇들, 이런 것들을 그리는, 실물을 보고 그리는, 작업실에서 그리는 것들이 화가의 특징이었어요. 자연을 그리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었다. 그렇지만 튜브 물감이 발명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이 인상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더 나누기 전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상주의의 그림이 어떤지 볼게요. 우리가 인상주의에서 여러 작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네라는 작가만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모네가 곧 인상주의이기 때문에 인상주의를 이해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쉽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작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인상주의, 자, 이 작품을 볼게요. 이 작품은 산업혁명 이후에 당시의 시대를 알리는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열차가 있고 증기 기관차죠. 증기가 막 위에서 연보라색 증기가 막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전의 미술을 한번 볼까요? 이전의 미술이라고 하면 바로 직전에 배웠던 쿠르베의 작품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예요. 자, 그러면 모네도 인물이 있는 작품이면 좋겠는데, 자, 여기 볼게요.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눈이랑 코랑 입이 분명하지 않아요. 자, 쿠르베의 작품은 눈, 코, 입, 털, 수염 이런 것들이 되게 분명해요. 이 작품이 같은 인물을 나타내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표현되었다면 조금은 뭉뚱그려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인물을 한번 볼게요. 나중에 더 심한 인물은 자, 여기 뒤에 있는 남자아이는 코와 입이 보이지 않아요. 자, 양산을 쓴 여인도 사실적으로 인물이 표현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이전의 미술과 지금의 인상주의 시대의 미술이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인상주의 작가는 왜 얼굴의 인물의 형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그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상주의는 일단 사진기가 등장해서 더 이상 쿠르베처럼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었어요.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렇게 사실적이고 섬세한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미술이 아닌 사진이 대신 할 거니까요. 그러면 작가는 미술은 어떤 것들을 표현해야 될까라고 작가들은 고심을 했어요. 우리가 고심을 하는 와중에 튜브 물감이 등장을 해서 작가들은 밖으로 나가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작가가 그림을 밖으로 나가서 그리려고 보니 바깥에는 빛이 비춰지고 빛이 비춰진 데에 의해서 색이 무한히 변화되는 그런 풍경을 바라보게 돼요. 마치 이런 모습처럼요. 하늘에 있는 우리가 하늘은 하늘색이야 라고 하지만 짙은 파랑색, 옅은 파랑색, 아예 하얀색, 회색빛 다양한 색이 있고요. 그리고 바람에 일렁이는 들판된 색도 다양하게 보인다는 것을 빛에 의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인상주의 작가들은 알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고정적인 고유색이 있었어요. 풀은 초록색, 나무는 초록색, 좀 짙은 풍성한 잎은 짙은 초록색 이런 식으로 고유색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인상주의 작가들은 다 부정을 해요. 빛에 의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상의 색을 담아내자라는 게 이 인상주의 작가들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모네와 같은 인상주의자들은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는 야외 사생을 하게 돼요. 야외 사생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상을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진기가 등장함에 있어서 더 이상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필요가 화가들에게는 없었다. 또한 튜브 물감이 발명이 돼서 작가들이 작업실이 아닌 밖으로 직접 나가서 사생을 하게 되니 빛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색깔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화면에 담게 되었다. 그래서 인상주의의 그림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보고요. 이런 작품도 보면요. 다 밖에서 직접 작가 모네가 야외 사생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상을 표현한 거예요. 구름이 비춰지는 그 강가의 모습, 그러한 것들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작가는 수련을 많이 그렸어요. 수련 연작이라고 해서 같은 주제로 여러 작품을 그렸어요. 우리가 이전에 신고전주의나 나폴레옹 이런 시대에 보면 같은 주제를 여러 번 그린 작가는 이전에도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주제를 여러 작가들이 다양하게 그렸지만 한 작가가 똑같은 것을 그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모네는 수련이라는 거나 건초더미 이러한 하나의 소재를 연작을 함에 있어서 더 이상 그려지는 주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려진 현상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뜻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림으로 보면 같은 수련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표현한 것과 이렇게 표현한 것과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은 장소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어요. 어느 날은 맑은 날 그리고 어느 날은 비 오는 그 후에 비 개인 날 그리고 어느 날은 봄에 그리고 어느 날은 여름에 그리고 시간만 달리해서 같은 장소에서 여러 장의 작품을 남겨요. 이것은 또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성당에 대해서 같은 화면을 같은 시각에서 각각 다른 오늘 날씨 좋은 새벽 그리고 비 개인 후의 저녁 시간을 다르게 해서 같은 장소를 그리게 돼요. 이것은 더 이상 그려진 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그림으로써 변화되는 시각적인 인상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인상주의 작가들은 더 이상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가 없고요. 개인의 작업실 안에서만 그릴 필요가 없어지고 밖에 나가서 그리게 되고 또한 사실적인 그림보다 작가의 개성, 작가가 추구하는 바를 작품에 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상주의자의 그림을 보고 다양한 색채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색채 중심의 작품이 나타나요. 색채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단점은 형태가 불분명해져요.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미술들이 인상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 작품은 해돋이라는 작품이에요. 이전에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났던 미술계에서 이러한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야, 이거 발로 그린 거야? 이거 그리다 만 거잖아 라고 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대는 변화되었고 미술에서 이런 것들이 결국 추구되어서 변화된 인상주의의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인상주의의 이 형태가 불분명한 것을 비판하고 등장한 미술 사조는 인상주의의 색, 그런 것들 너무 좋다. 화려하게 그리고 빛에 의해 변화되는 그러한 색깔 표현 너무 좋다. 하지만 색을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 형태가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형태도 살리고 색채도 살리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 보겠다 라고 해서 신인상주의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자, 크게 보면 이렇게 색을 점으로써 표현했어요. 팔레트에 색을 섞지 않고 그냥 화면에다가 찍었는데 점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묘화법이라고 해요. 이후에 등장한 신인상주의는 신인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점묘화법이에요. 그래서 분할주의라는 이야기도 해요. 색을 화면에 섞지 않고 점으로써 시각적으로 색이 섞여 보이게 하는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들이 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런 것이 신인상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인상주의에서 과학적으로 색채를 연구한 작가들이에요. 우리가 이 신인상주의는 이 점묘화를 기억해두면 돼요. 주제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현실적인 모습, 서커스가 되게 많이 유행했던 시기였는데 서커스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게 이 신인상주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미술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